오늘도 나 못 알아보더라고요. 회장님이 요양원에서 돌아오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현관에서 구두를 받아들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년째 치매를 앓고 계신 사모님. 이제는 40년 함께 하신 남편 얼굴도 기억 못하세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 나 좀 안아줄 수 있어요? 67세 회장님. 아내가 살아계시는데 눈물 젖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밤 때로는 새벽에도 가끔은 낮에도 사모님이 계신 요양원에서 30분 거리 이 대저택에서 저는 10년 만에 다시 여자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달 전 사모님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물으셨답니다. 여보, 그 여자는 누구야? 이 이야기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1가 됐어요. 10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출근하시다가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51살의 과부가 됐고 아이도 없이 혼자 남겨진 채로 10년을 버텨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60이 다 된 나이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합격했습니다. 자격증 따고 나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석 달 전에 좋은 곳을 소개받았어요. 서울 성북동에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박진호 회장님 댁이라고 했어요. 면접 보러 가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문 앞에 서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거든요. 담장만 해도 제 키의 2배는 됐고 정원에는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런 집이 서울에 있구나 싶었습니다. 회장님은 올해 67이셨어요. 첫인상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백발이 희끗희끗 섞인 머리카락, 그런데 체격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탄탄하셨어요. 종합병원을 직접 세우신 분이라고 했는데 의사 출신이시라 그런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집은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면접 때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내가 3년째 치매를 앓고 있어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큰 집에 저 혼자 있어요.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이 집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다니. 방이 12개나 되는 대저택인데 밤마다 얼마나 적막하실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장님 댁에서 일하게 됐어요. 입주 가정부 겸 요양보호사로요.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회장님이 혹시 모르니까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을 지내면서 알게 된 게 많았어요. 회장님의 일상은 생각보다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정원을 한 바퀴 도시고 7시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셨어요. 병원 일선에서는 물러나셨지만 의학 저널은 여전히 구독하고 계셨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요양원에 가셨어요. 사모님 면회를요.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면회 다녀오신 날이면 회장님 표정이 유독 어두웠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일찍 방에 들어가셨어요. 궁금했지만 감히 여쭤볼 수는 없었습니다. 고용인이 주제의 주인 사생활에 관심 갖는 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할 일만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새끼 식사 차려드리고. 그런데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요양원 다녀오신 회장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처럼 TV를 켜지도 않으시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식사하세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렸는데도 반응이 없으셨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가가 젖어 계시더라고요. 67세 남자분이, 그것도 병원까지 세우신 대단한 분이 혼자 울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 못 알아보더라고요.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얼굴을 보고 누구세요? 라고 하더라고. 그 말씀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해로한 아내가 남편 얼굴을 못 알아본다니.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일까요? 저도 남편 잃고 10년을 울었지만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살아있는데 없는 것 같은 사람. 곁에 있는데 멀어져 가는 사람. 매일 만나도 매일 처음인 사람.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쓸쓸함과 외로움이 가득한 눈. 순자 씨. 네, 회장님. 다음 면회 때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첫 번째 면회 동행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장님이 유독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평소에는 편한 옷을 입으시는데 그날은 깔끔한 셔츠에 바지까지 다려 입으셨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좋아하시던 노란 장미래요. 출발할까요, 순자 씨? 차에 올라타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어요. 치매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면 왠지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생각과 달랐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이었는데 건물이 깨끗하고 정원도 넓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장님이 직접 투자해서 지으신 곳이래요. 아내를 위해 요양원까지 세우신 거였습니다. 접수대에서 방문 기록을 쓰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회장님의 어깨가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하고 계신 거였어요. 40년 함께 하신 아내를 만나러 가시면서요. 301호 앞에서 회장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시더니 문을 여셨습니다. 창가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고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사모님이셨어요. 백발의 단정한 머리, 핏기 없는 얼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보, 나야. 진호야.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어요. 꽃다발을 내밀며 웃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모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누구세요? 그 세 글자가 병실 안에 울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나야, 여보. 진호. 당신 남편이야. 남편이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 사모님이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모르시는 거였습니다. 40년을 함께 하신 남편 얼굴을. 회장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사모님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 결혼식 사진 기억나? 하얀 웨딩드레스 입었었잖아. 결혼요? 제가요?
사모님이 웃으셨어요.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아저씨 재밌으시네. 저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그 말에 회장님의 어깨가 축 처지셨어요. 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래. 미안해. 내가 착각했나 보다. 1시간 동안 회장님은 사모님 곁에 앉아 계셨어요.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은 중간중간 창밖을 가리키며 새가 예쁘다고 하시거나 배고프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가져온 꽃다발에는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차에 올라탔어요. 회장님이 시동을 거시는데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우셨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운전대에 이마를 기대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67세의 남자가 병원까지 세우신 대단한 분이 차 안에서 아이처럼 우셨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회장님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만 토닥여 드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쯤 됐을 거예요. 회장님이 고개를 드시며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미안해요, 순자 씨. 목이 안 좋았죠. 아니에요, 회장님. 3년째 이래요. 3년 동안 매주 가는데 단 한 번도 날 못 알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6개월 전부터 기억이 더 나빠졌어요.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알아봤어요. 여보 왔어? 하면서 웃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에요. 누구세요? 라고 해요. 매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한순간에 떠났습니다. 아프지만 깨끗하게 떠났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는데 매일 잃어가고 계셨어요. 조금씩 천천히 3년째. 어떤 이별이 더 아픈 걸까요?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집에 가죠, 회장님.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시동을 거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번 면회에 동행했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회장님 옆에서 사모님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어떤 날은 사모님이 기분이 좋으셨어요. 노래를 흥얼거리시거나 창밖 풍경을 보며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알아보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면회를 다녀올 때마다 회장님은 조금씩 무너져 가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시고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저녁도 잘 안 드셨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곁에 있어 드리는 것밖에는요. 식사 차려드리고 차 한 잔 올려드리고 가끔 말벗이 되어드리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고용인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따뜻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간절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회장님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용 주셨어요. 부자 노인, 큰 집에 사시는 분. 그런데 면회를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이분도 그냥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요. 아내를 잃어가는 남편, 텅 빈 집에서 혼자 잠드는 사람. 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토요일 면회를 다녀온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힘든 날이었어요. 사모님이 회장님한테 아저씨 왜 자꾸 와요? 무서워요. 라고 하셨거든요.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제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들렸습니다. 똑똑똑. 이불을 걷고 일어나 문 앞으로 갔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 대신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씨, 나예요. 회장님이셨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제 방 앞에 서 계셨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또 우셨던 거예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순자 씨.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좀 안아줄 수 있어요? 문 앞에 서 계신 회장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67세의 남자가, 그것도 병원까지 세우신 대단한 분이 자정 넘어 제 방 앞에서 떨고 계셨어요. 저도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움이 뭔지 알아요.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던 밤들, 옆자리가 텅 비어 있어서 이불을 끌어안고 울던 새벽들. 그 시간들을 버텨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장님의 눈빛이 뭘 말하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외로움, 간절함, 그리고 두려움. 저도 똑같은 눈빛을 거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열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에 화장대 하나, 작은 옷장이 전부인 공간. 회장님은 침대 끝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회장님 맞은편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됐다고 하셨어요. 매주 가도 매번 처음 보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요. 오늘은 무섭다고까지 하셨대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12개 방이 전부 텅 비어 있고 밤마다 그 적막함 속에서 혼자 잠든다고요. 가끔은 숨이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달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만이라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분은 제 고용주예요. 그리고 아내가 계신 분이에요. 비록 요양원에 계시지만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저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제 볼에 닿았어요. 거친 손바닥이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긴장하고 계신 거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서로 탐색하듯이 부드럽게. 그런데 점점 깊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끌어당기시는 힘이 강했어요. 6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탄탄한 가슴이 느껴졌고 팔에서는 힘이 느껴졌어요. 침대로 향했습니다. 넘어지듯이 누웠어요. 회장님이 제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무거웠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무게를 느끼는 게 10년 만이었거든요.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렸어요. 회장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61세의 몸이 부끄러웠거든요. 주름도 늘었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제 이마에 입술을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예쁘다고.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낮은 목소리로 간절하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땀으로 젖은 몸이었지만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밤새 함께한 거였습니다. 회장님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오늘 밤 덕분에 살 것 같다고. 저도 똑같았어요. 10년 동안 죽어있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나가신 뒤였어요. 베개에는 움푹 패인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몸과 생기가 돈다고 할까요?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회장님을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부엌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이 마주쳤다가 서로 피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냥 손만 잡고 계셨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회장님이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도 가도 되겠냐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회장님이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자정쯤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11시, 10시, 가끔은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깨달았어요. 이게 일상이 됐구나. 회장님의 체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제 남편 상철 씨는 50 넘어서부터 그쪽으로 뜸해지셨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장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순자 씨, 자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잠결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왜요? 미안해요. 잠이 안 와서. 회장님이 다시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렇게 또 한 번. 하룻밤에 2번, 가끔은 3번까지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 피곤하세요? 제가 헐떡이면서 물었어요. 안 피곤해요. 순자 씨 옆에 있으면 오히려 힘이 나요.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었어요. 61세 몸이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요양원 면회 다녀오신 날은 특히 더 간절하셨어요. 오늘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화요일 면회 다녀오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하셨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날 밤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절박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무언가를 잊으려는 것처럼 저를 안으셨습니다. 순자 씨, 가만히 있어줘요. 이렇게요. 회장님이 저를 꽉 끌어 안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순자 씨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순자 씨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 밤은 유독 오래 갔습니다. 새벽까지 서로를 붙들고 땀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장소도 점점 다양해졌어요. 어느 날 낮에 서재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책을 읽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회장님, 여기서요? 낮인데요. 왜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순자 씨 보고 싶었어요. 밤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서재 소파에서 그랬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서재에서 숨을 죽이며 서로를 느꼈습니다. 낯선 장소가 긴장되면서도 새로웠어요. 거실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는데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손을 잡아 끄시더라고요. 회장님, 거실은 좀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둘뿐이잖아요. 카펫 위에서 그랬습니다. 67세 남자가 이렇게까지 원하실 수 있구나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제 몸도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게 없는 날이 허전하더라고요. 순자 씨도 기다렸어요? 어느 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회장님. 저도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다행이다. 나만 이러는 줄 알았어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이었어요. 요양원 면회를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사모님 상태가 안 좋으셨대요. 오늘은 밥도 안 드시더라고요.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회장님이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잡아도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회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눈빛이 유독 어두웠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으셨어요. 꽉 힘주어서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회장님이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나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요, 회장님? 매일 밤이 기다려져요. 순자 씨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하루가 길게 느껴져요. 회장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내가 저렇게 되고 혼자 남겨지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은 달라요. 회장님이 제 볼에 손을 대셨어요. 순자 씨, 나 진심이에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고백 이후로 우리 사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는 관계였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내를 잃어가는 슬픔을 잊고 싶으셨고, 저는 10년 동안 죽어있던 감각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게 됐습니다. 순자 씨, 아침에 뭐 먹고 싶어요?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시며 물으셨어요. 제가 차려드려야죠.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건데요. 오늘은 내가 해줄게요. 앉아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계란을 부치셨습니다. 서툴렀어요. 계란 프라이가 반쯤 타고 토스트는 너무 바삭해서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맛있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위해 요리해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네, 회장님. 정말 맛있어요. 거짓말. 탔잖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진짜로. 둘이서 웃었습니다. 탄 계란을 먹으면서 웃었어요. 그 순간이 행복하더라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만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낮에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걸으셨습니다. 여기 소나무 내가 30년 전에 심은 거예요. 정말요? 이렇게 컸네요. 그때는 제 키만 했는데. 세월이 빠르죠. 정원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회장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 병원을 세우던 때의 고생담, 사모님과의 추억들. 저도 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행복했던 날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남편분 많이 그리워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매일 울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얼굴이 흐릿해지더라고요. 그게 더 슬펐어요. 나도 그럴까봐 무서워요. 아내 얼굴을 잊어버릴까봐.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안 잊으실 거예요. 40년인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순자 씨, 이리 와봐요. 네, 잠깐만요. 설거지 마무리하고요. 아니, 지금 와요.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돼요. 거실로 나가니까 회장님이 소파를 두드리셨어요. 옆에 앉으라는 거였습니다. 나란히 앉았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자 씨, 나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순자 씨 생각이 나요. 밥 먹을 때도, 책 읽을 때도, 심지어 면회 갈 때도. 회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한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면회 가는 게 힘들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보고 싶어서 갔는데, 지금은 의무감으로 가는 것 같아요. 회장님, 나쁜 남편이죠? 아내가 저렇게 아픈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장님의 마음도 이해가 됐고, 사모님 생각도 났습니다. 복잡했어요. 나쁜 남편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순자 씨는요? 순자 씨도 나한테 마음이 있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네, 회장님. 저도요.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회장님 얼굴 보면 심장이 뛰어요.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요일 면회를 다녀오신 회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와 달리 밝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회장님이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내 상태가 좀 호전됐대요. 그래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회장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잠깐씩 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신다고요? 네. 가끔씩이래요. 몇 분 정도. 그때는 사람도 알아보시고 대화도 가능하시대요. 회장님의 얼굴이 복잡했어요. 기쁜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회장님. 사모님이 나아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는데.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다음 면회 때 사모님이 깨어 계실 수도 있대요. 그러면 대화해보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모님이 정신이 돌아오시면, 회장님을 알아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순자 씨,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자 씨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그 일은 토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회장님이 면회 준비를 하셨어요. 평소처럼 깔끔한 셔츠를 입으시고 사모님이 좋아하시던 노란 장미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배웅했어요. 회장님이 문을 나서시면서 뒤를 돌아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오후 3시쯤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1시가 조금 넘어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회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손에 들고 가신 꽃다발이 없었습니다. 어디 두고 오신 건지 버리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실로 들어가시더니 소파에 털썩 앉으셨습니다. 물을 한 잔 가져다 드렸어요. 회장님이 받아드시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오늘 아내가 깨어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네. 병실에 들어갔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3년 만에 나를 알아봤어요. 좋은 소식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여보 왔어? 라고 하셨대요. 손을 잡고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밥은 잘 먹냐? 3년 만에 나누는 정상적인 대화였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제 옷깃에 코를 가져다 대더라고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여보, 이 향수 냄새는 뭐야? 그 여자는 누구야?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제가 회장님 셔츠에 기대 있었거든요. 요양원 갈 준비하시는 회장님을 안아드렸습니다. 그때 제 향수가 묻은 거예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시다가 정신이 돌아오니까 바로 알아채신 거였습니다. 회장님, 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대요. 배신감이랑 슬픔이랑 분노가 섞인 눈. 그 눈으로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아내가 울더라고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눈물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양원에서 봤던 그 단정한 백발, 맑은 눈빛.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장님. 제가 아침에 순자 씨 잘못 아니에요. 내가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저도 똑같았어요.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잖아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는데 거실 안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사모님을 진정시켜야 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빛이 또 흐려지셨다고요. 몇 분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셨대요. 나를 쳐다보면서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3년 만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때 알게 된 게 남편의 외도라니. 회장님이 쓰게 웃으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울지 마요, 순자 씨. 내 잘못이에요. 아내가 저렇게 아픈데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면회 때 사모님이 또 깨어 계시면 어떡하죠? 오늘 일을 기억하실까요?
회장님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치매 환자가 각성 중에 겪은 일을 기억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대요. 하지만 내 눈에는 계속 남아요. 아내가 울던 그 얼굴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회장님은 제 방에 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셨는데 그날 밤은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사모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서 봤던 그 단정한 모습, 회장님 손을 잡고 앉아 계시던 모습, 그리고 오늘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얼굴. 내가 뭘 한 거지?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회장님이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어요. 회장님, 죄송해요. 늦잠을 자서. 괜찮아요. 앉아요, 순자 씨. 저는 회장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시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아내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는 얼굴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40년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신혼 때 손잡고 걷던 거리, 첫 아이 낳고 밤새 울던 날, 병원 개업하던 날 축하해주던 아내.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대요. 그리고 3년 전 아내가 처음 이상해지던 날도요.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까먹어서 부엌이 연기로 가득 찼던 날. 그때부터 시작이었대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순자 씨.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아픈데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줬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잘못만은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순자 씨 방에 갔잖아요. 내가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자 씨한테 미안하기도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모님이 다시 깨어나시면 어떡해요? 또 그 눈물을 보시면 어떡해요? 회장님도 저도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회장님, 저 떠날게요. 회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를 쳐다보셨어요. 뭐라고요? 여기서 나갈게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순자 씨,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젯밤에 생각했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요. 사모님이 불쌍하다고 했어요. 40년을 함께 하신 분인데 아픈 와중에 그런 걸 알게 되셨잖아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처음 알게 된 게 남편의 외도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 때문에 사모님이 우신 거예요. 저 때문에 회장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거고요. 순자 씨 때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나야 해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제 앞에 와서 서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가지 마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순자 씨가 없으면 나 어떡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좋았어요. 석 달 동안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끝내야 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곁으로 돌아가세요. 순자 씨, 요양원에 더 자주 가세요. 사모님 손 잡아드리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꽉 힘주어서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계신 거였어요. 67세 남자가 제 품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어요. 회장님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으셨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석 달 동안 수없이 함께했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간절했고 슬펐고 아름다웠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참을 안고 누워 있었어요. 회장님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셨습니다. 행복했어요, 순자 씨. 정말로. 저도요, 회장님.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당당하게 만나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회장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은 잠들어 계셨어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석 달 전에 가져온 옷가지와 생필품,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복도가 보였어요. 회장님 방 쪽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대저택의 창문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회장님.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제가 회장님 댁을 나왔을 때는 늦가을이었는데 지금은 초여름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새 일자리를 구했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원장님 댁에서 입주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70대 부부인데 2분 다 건강하시고 사이도 좋으세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회장님 소식은 가끔 들었어요. 같이 일했던 요양원 간호사한테서요. 사모님 상태가 다시 안 좋아지셨대요.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정신이 돌아오신 적이 없대요. 회장님이 매일 오신대요. 매일.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은 사모님 곁에 계셔야 해요. 40년을 함께 하신 분이니까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친구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처지가 저랑 비슷해요. 순자야, 오늘 뭐 해? 별일 없어. 왜? 등산 가자. 북한산. 날씨 좋잖아. 등산이라니.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자주 갔는데 혼자 된 후로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갑자기긴. 운동 좀 해야지. 우리 나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61세, 가만히 있을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자. 북한산 초입에서 만났어요. 영숙이가 등산복을 갖춰 입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냥 편한 운동복이었는데 괜히 민망했습니다. 야, 너 등산복 없어? 10년 전 거는 있는데 안 맞을 것 같아서. 다음에 같이 사러 가자. 요즘 예쁜 거 많아. 둘이서 천천히 산을 올랐어요. 처음에는 숨이 찼습니다. 10년 동안 운동을 안 했으니까요. 중간중간 쉬면서 올라갔어요. 순자야, 요즘 어때?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냥. 살만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살만하냐고요. 살만했습니다.
흥, 살만해. 다행이다. 전에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안 좋더라.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안 물어봤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얘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었습니다.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남자야? 영숙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밀이야. 에이, 재미없어. 정상에 올랐을 때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회장님 댁이 있겠죠. 요양원도 있을 거예요. 뭐 생각해? 영숙이가 물었어요. 그냥, 서울 넓다. 넓지. 우리 61년 살았는데 아직 모르는 데가 더 많아. 영숙이가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글쎄, 20년? 30년? 그렇게 오래. 요즘 80, 90까지 사는 사람 많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면 아직 30년 남은 거네. 그러게. 30년이면 길다 길어. 영숙이가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뭐라도 해야겠다. 가만히 있기엔 너무 길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 아직 30년이 남았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제가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하산하면서 생각했어요. 회장님과의 석 달을 후회하느냐고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죽어있던 제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었고, 여자로서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텅 빈 채로, 메마른 채로.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사모님을 아프게 했고, 회장님을 힘들게 했고, 그건 평생 가슴에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요. 살아있다는 걸 다시 느꼈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61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도 늘었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 밝아졌어요.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예쁜 노을.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61세, 아직 젊어요. 앞으로도 살아있는 느낌으로 살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회장님과의 시간은 끝났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잘 살자, 순자야.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됩니다.